여기는 서이 수쿰빗 81입니다. 제가 살던 더 프레지던트 콘도 바로 옆에 있는 길이죠. 와, 저기 앉아있으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태국에서 서이라고 하는 작은 길이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길은 타논이라고 하죠. 이 서이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쪽에 있는 서이와 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이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도 조금만 걸어가면 다른 연결된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을 타고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태국은 좀 다릅니다. 태국은 서이가 한국처럼 다른 길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나가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길을 잘못 들어갔다면 연결된 샛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태국의 모든 서이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서이와 연결된 길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제한적이죠. 태국에서 운전을 자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글쎄요, 왜 했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언누가 프라카농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언누 빅시 가는 길인데요. 이 길에는 마사지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바이 마사지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마사지 가게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촬영 당시에는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영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빅시에 도착을 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왕도마뱀은 룸피니 공원이나 아니면 동네 하천 같은 데서는 본 적이 있는데 저렇게 길거리에 노점 가판대 밑에 숨어 있는 것은 처음 보네요. 저게 사람을 피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다행이네요. 아무튼 간에 당시에는 저렇게 빅시 옆 노점들이 다 폐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대부분 다 열었을 겁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국수 노점상들이 모여 있고요. 이쪽에는 빅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는데 이게 한 9월 정도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콘도 이름이 나이츠 브릿지 프라임인데 이게 체인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사턴 쪽에도 있고. 아무튼 부동산 웹사이트를 보니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스튜디오가 한 14,000에서 18,000밭 하는 것 같고 원베드룸이 22,000에서 26,000밭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건물 보면 뭔가 다른 콘도에 비해서 상당히 날씬해 보여요. 건물 자체가 좀 얇아 보이죠. 저런 얇은 건물은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시 빅시 앞으로 와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신호등 그런 거 없고 그냥 자기 재량껏 건너면 됩니다. 현지인이 건널 때 같이 건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 과일 쌓아놓은 거 참 예술적입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이렇게 어느 시장이 나옵니다. 시장 들어가기 전에 망고 좀 잠깐 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1kg에 40바트인 것 같은데 찾아보면 1kg에 30바트에 파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귀찮아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กินวันนี้ 긴완니까 앞으로님 많이 다이러 พรุ่งนี้ได้ แต่อันเนี้ย2-3 วัน วันนี้ยังไม่ได้ อันนี้ได้แล้ว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렇게 망고를 먹는 적당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들어갑니다. 요즘도 태국에서 어딘가 들어갈 때 저렇게 온도를 재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은 생략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 당시에 태국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갈 때도 온도를 저렇게 쟀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와, 저런 곳에서 잠을 자다니. 시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마트보다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싼 곳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은 항상 소비자의 몫입니다. 뭐 흥정을 할 수도 있고요. 돼지머리도 있고. 한국에서는 수산물 시장에서 민물고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태국에서는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기, 가물치 같은 것들을 팔고 있네요. 푸드코트 같은 곳도 있고. 자, 이제 운하를 건너서 프라카농 쪽을 한번 가볼 건데요. 사실 프라카농 운하 건너편이나 이쪽이나 똑같은 구, 그러니까 강남구, 뭐 분당구 할 때 그 구 있잖아요. 똑같은 구입니다. 프라카농 느아, 즉 북프라카농 구입니다. 지역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근방에서 프라카농 운하를 걸어서 건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 나오는 인도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 인도교이고요. 또 하나는 수쿰윗대로와 BTS 철교에 딸린 이 인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더 베이스 콘도 바로 앞에 있는 하비토몰로 이어지는 이 다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셋 중에서 이 하비토몰 다리가 가장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저 인도교 쪽이 가장 로컬 느낌이 강하게 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언룻 시장에서 봤던 민물고기들 설마 여기서 잡은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100만원 줄 테니까 저기서 10분만 수영하고 나오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어느 여행 유튜버 중에서 태국 여행 중에 이것과 비슷한 수질의 하천에 직접 빠져본 유튜버가 있었죠.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와, 그런데 그 와중에 저런 곳에서 잠을 청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잠이 잘 올까요? 아무튼 저 인도교를 건너면 이렇게 프라카농 시장이 나옵니다. 하비토몰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면 속된 말로 좀 부티가 나는 곳이 나옵니다. 아까 그 프라카농 시장 쪽이 좀 전통적이고 로컬한 그런 모습이 좀 강했다면 이곳은 깨끗하고 조용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주거 지역으로 적합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도 몇 개가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콘도는 정말 조용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큰 길 앞에 콘도가 있어서 차량 소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곳에 있어서 이런 곳이라면 그래도 좀 살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동산 사이트로 보니까 원베드룸이 17,000에서 23,000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BTS 역이랑은 약간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조용해서 좋아 보이는 그런 콘도였습니다. 네, 대충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멋있게 생긴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타운하우스였던데 이름이 가든스퀘어 수쿰빗 77이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져 보이던데 가격이 부동산 웹사이트에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는 치과도 있네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국제학교 같은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국제학교 바로 앞에 모리하우스라는 콘도가 있던데 여기는 원베드룸이 싼 값이 18,000, 19,000이고 거의 대부분 2만 바트를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조용해 보이긴 한데 그것만큼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여기는 아니고 네, 바로 여기입니다. 태국의 거대 부동산 회사인 산시리 가 운영하는 이 산시리 백야드는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채소와 과일을 수확해 보기도 하고 달걀도 수집하고 가축들에게 먹이도 주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산시리가 더 베이스 콘도도 소유하고 있고 아까 나왔던 모리하우스도 이 산시리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라고 하네요. 네, 언넛은 이런 곳입니다. 나름대로 매력적이고 편리한 곳이죠. 거주하기에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번에 태국에 갈 때에도 왠지 언넛이나 그 근처의 외곽 지역에서 거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